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6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이 전격 합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가 된 제3지대 어떤 개혁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죠.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인터뷰입니다. 네, 매주 이렇게 격주로 찾아뵙다가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또 너무 좋습니다. 설 연휴 보내시면서 여러 민심을 좀 보셨을 텐데 들으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특히 우리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확실히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우세하다. 특히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굉장히 반대 정서가 굉장히 강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갖는 효과라는 것이 뭐 전국적으로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좀 미미하다라고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뭐 민주당이 그럼 과연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개혁신당을 포함한 새로운 신당 움직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어떤 확실한 대안 세력이다라고 확신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다만 개혁신당이 어쨌든 설 직전에 통합을 이뤄내면서 뭔가 이제 삼지대가 좀 하나로 합쳐지면서 좀 더 덩어리를 이루고 대안 세력으로서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 개혁신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양당에 실망한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좀 나름대로 시작점을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개혁신당으로 이제 통합한다는 이 얘기를 하자마자 또 언론에서는 여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도 탈당이 있나요? 네, 탈당이 있고요. 네. 이게 뭐 저희 내부에서는 뭐 몇 분이 탈당했다 이런 거는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뭐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또 내용들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저희 입장에서 탈당하시는 분이 많든 적든 간에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당을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당원 가입까지 할 정도로 이제 열정적이었던 지지자분들이 이탈한다는 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아무래도 통합 논의라고 하는 것이 다소 좀 전격적으로 설을 앞두고 이루어졌고 또 개혁신당만의 뭐 어떤 완전한 새로움이나 내지는 어떤 이념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기를 바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희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된 개혁신당에서도 저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초심이라든지 각자의 인물의 이념적인 내지는 캐릭터적인 스탠스라든지 이런 걸 잘 유지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실망하신 분들이 보셨을 때도 저희가 그래도 처음에 기대하셨던 것과 잘 부합하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라고 했는데 그 네. 개혁이라는 단어에는 새로움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좀 느껴지는 건데 네. 과연 이 개혁신당에 새로움이라는 게 있는 건가 하면서 여기에 반문하면서 탈당하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들 나름대로 개혁을 추구하고 또 소신 있는 정치를 하고자 권력에도 맞서가지고 필요한 쓴소리를 하고 이랬던 인물들이 그래도 저희 당의 주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존에 정말 뭐 대통령을 섬기면서 내지는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내지는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면서 아무 말도 못했던 기존의 정치들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더 개혁된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도 신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고 저희가 내놓는 공약들이 비록 일부 논쟁적일지언정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이슈들을 건드리고 용기 있게 그랬던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주류 언론들에서도 조금씩 평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무결하거나 뭐 완전히 새롭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새로움을 원하시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덩어리를 이뤘느냐 내지는 힘을 갖췄느냐 현역 의원이 충분히 모였느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적으로 원래 정치하고 계셨던 분들과 어느 정도 같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어제 첫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오고 갔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첫 최고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합당에 관한 내부적인 어떤 정리하는 작업들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 신당들이 합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당직자 임명에 대한 논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또 논의가 됐고 또 앞으로 있을 공천에 대한 준비들 또 추가적인 인재 영입에 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게 가장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곧 이제 공천도 해야 될 것 같고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샷바 싸움은 있을 겁니다. 이게 네. 그런 게 없는 정치라는 건 사실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샷바 싸움을 일부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삿바 싸움 정도여야지 멱살잡이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또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 그래도 이게 그냥 내부적으로 지분 나눠 먹기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국민들이 보셨을 때 좀 진일보한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많은 분들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개혁신당이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비례대표 공천 가지고 내부적으로 너무 과하게 싸운다거나 이러면은 또 국민들의 기대가 또 싸늘해집니다. 또 그런 걸 모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지분 싸움을 하는 것은 다들 지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다 같이 모였기 때문에 누구는 이제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잡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빔밥 됐다 이런 말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시선도 어떻게 보면은 공약이라든가 어떤 새로움으로 기존의 정치 세력과는 좀 다름으로 좀 극복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정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생각했던 각 신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좀 흐려진다거나 내지는 너무 넓어진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실망하시는 분들 내지는 동의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나의 어떤 아젠다 정당이나 이념 정당,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자면 기본소득당이나 정의당 같은 정당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래도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자. 그러니까 아주 과반 이상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지금 현재의 1, 2당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자라고 이제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습니다만은 당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사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기득권 양당의 어떤 완전히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 내에서 대신에 좀 다른 것은 기존의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당 내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래도 조금 더 용기 있고 소신 있게 또 좀 더
자유롭게 당내에서 다양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그 점이 관건이라고 보고 그게 된다면은 똑같이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더라도 훨씬 더 의미 있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이제 추진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당에서 활동하는 것과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느낌이 아주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르죠. 일단 제일 크게 달라진 거는 당 비판을 못 하겠어요. 내가 이제 그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네네. 당을 비판할 일이 많았죠. 네네. 많았고 이렇게 저렇게 대통령이든 아니면 당의 문제점을 지적할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제가 당 대표는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을 비판하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책임지고 더 잘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또 있게 됐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 새로운 창업하는 거나 스타트업 하는 거나 이런 게 재미는 있지만 원래 힘듭니다. 네. 하나부터 열까지 새롭게 또 만들어 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존의 선례나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훨씬 재미있지만 또 빡세고요. 다만 이제 좀 이준석 대표나 또 저희 개혁신당의 이기인 우리 최고위원, 우리 대변인이나 많은 분들이 다행히 기존의 바른정당이나 바른미래당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시행착오를 그나마 좀 줄이면서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각자의 책임과 역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다른 쪽에서 이제 온 분들에게도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네. 전 대표에게도 지역구 출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역구 출마로 가는 건가요? 저희는 가는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출마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결단이니까 그걸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많은 지지자들은 그냥 비례 명부에 들어가서 좀 이번에는 원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4선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준석 대표 본인이 그래도 앞장서서 본인을 믿고 같이 하는 정치인들의 선봉에 서가지고 어려운 지역에서 도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러한 어떤 도전들이 특히 신당에 있어가지고는 국민들께 어떤 관심도 또 받을 수 있고 또 어쩌면 좀 열심히 잘한다면은 나름대로의 감동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동대표를 맡게 된 이낙연 대표께서도 나름대로 또 본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전체적인 당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험지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약간 슬픈 얘기인데요. 네. 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전국 어디든 쉬운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한 대여섯 군데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추린 것 같고요. 이제 저도 대강 어딘지는 알고는 있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밝혀야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한번 이준석 대표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신당은 전국 어디나 다 험지다. 이 말이 좀 바로 그냥 꽂혀서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현실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한 지역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리서치뷰에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네. 이게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봤는데 천하람 최고위원의 여론조사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안 좋죠. 네. 일단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제가 아직까지 출마를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순천 출마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 뭐 꾸준히 드리고 개인적으로 당연히 순천 출마 할 의지 굉장히 강합니다만은 지금 또 저희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도부는 좀 최대한 천천히 전략적으로 발표를 하자, 그리고 뭐 전략적으로 배치할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확정적인 출마 선언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천에 있는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천안은 뭐 진짜 나오는 거냐, 뭐 어디 대구 가는 거냐, 뭐 서울 가는 거냐 이런 게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참 약간 앞서서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늘 그런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 여론조사에 좀 안 좋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이 이제 한창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세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민주당 지지층들의 응답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민들의 관심사 자체도 민주당 후보가 어떻게 누구로 결정되겠느냐라는 쪽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의 이제 지지율이 좀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민주당 경선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뭐 1대1 구도로 하고 또 저도 저의 거취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나름대로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속의 1번은 순천이라는 얘기시죠. 당연하죠. 네. 네.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성정당이라는 게요, 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이 지역구에서 상당 수준으로 득표는 하지만 일당이 되지는 못해가지고 많은 사표를 만들어내는 정당들의 그 사표를 비례대표로라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탈법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데, 이제는 우리 정치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도 별로 그다지 죄송스러워하지도 않는 그런 참 후안무치한 그런 상황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고요.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구에서 몇 명이라도 심지어는 한두 명이라도 당선자를 배출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희도 당연한 얘기지만 비례대표에서 되게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사실은 마음 먹자면은 뭐 위성정당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개혁신당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상황에서 그런 터무니없는 짓거리는 하지 말자. 그래서 그래도 저희 구성원들끼리 마음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통합 이후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저희는 그런 이상한 위성정당 같은 꼼수 쓰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네. 지금의 이제 경선의 결과에 따라서 여야의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데, 네. 합류를 하게 된다면 각 당으로부터 그 각 당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형국이 되거든요. 네. 이게 과연 신당에 맞는 색깔일까라는 또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이게 신당을 할 때는요, 늘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역 의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현역인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신인을 합류시키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저희의 재량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사실은 의원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미 특히 대부분 양당 출신으로 해서 당선된 300명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쉽지만 뭐 그런 부분이 현실이고, 사실은 이거는 뭐 굳이 돌고 돈다면은 현역 의원의 숫자를 기준으로 기호를 배분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논쟁까지 갈 수 있는데, 뭐 그건 너무 길어지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당연히 다른 정당에서 이탈한 분이 합류할 수밖에 없는 뭐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라는 거는 풀이 제한적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각 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아주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진행되느냐. 오히려 지역에서 인정받고, 내지는 뭐 저희 표현으로는 이삭죽기가 아니라 알곡이라고 여겨지는 알곡죽기의 대상이 될 만한 분들도
내부 권력 투쟁 때문에 또 희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합류해 주시는 거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 또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도 이거는 뭐 특별하게 오히려 뭐 신당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공정하게 불공정하게 기회를 박탈한 분들이 또 공정하게 우리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여지가 또 더 커진다, 그렇게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안 좋은 이삭줍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중에서도 알곡을 골라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뭐 안 좋은 알곡도 가끔 주어야 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알곡도.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어제도 네. 보니까 무슨 여러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 단독 기사가 나와서 저희가 접촉했니 안 했니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저희가 물론 개별적인 인사들이 소통하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당 차원에서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연결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진행이 김규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